네. 이어서 수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맥락은 국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관학교랑 경찰대라는 학교는 자체 시험이 존재하고 그게 흐름의 어떻게 보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시험을 본다라는 거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제 수학은 참고로 인제 요런 게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우선 경찰대는 아예 방식이 다릅니다. 경찰대는 시험 자체도 범위도 수원수투만 시험을 보고요. 문제도 25 문제에 100 점이긴 한데 수능은 보통 2 점, 3 점, 4 점이잖아요. 근데 경찰대는 3 점, 4 점, 5 점이라서 3 점짜리가 5 개, 5 점짜리가 5 개, 나머지 4 점짜리 15 문항이 있고요. 그리고 뭐 흔히들 얘기하는 경찰대 시험의 난이도는 그냥 어나더 레벨입니다. 그냥 일반 수능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관학교 시험은 평가원이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문제 출제위원들이 같이 좀 참여를 하고 평가원에 많은 자문을 얻거든요, 사관학교 출제위원들이. 근데 경찰대는 별도입니다. 경찰대는 자기네들이 말 그대로 뽑아낸 경찰대에서 이제 뽑아낸 뭐 카이스트 교수님이랑 뭐 경희대 교수님 이렇게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문제를 개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경찰대는 만약에 준비를 할 거라면 실제로는 수능과 병행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관학교 공부는 뭐 내가 수학을 엄청 잘해. 근데 수능 준비를 하면서 사관학교 시험 봐도 되나요? 어떻게 보면 쪼끔만 준비하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경찰대 같은 경우는 제가 수학 100점 나오는데요. 사관학교 시험을 보면 한 80점 이상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경찰대 시험은 한 60 점밖에 안 나옵니다. 100점 맞는 친구들이. 실제 저희 학원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장수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의대 가기 위해서 인제 저희 학원에 재수를 했었는데 25 살인데 그 친구가 사관학교 시험 그러니까 뭐죠? 그 수능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100점 나왔거든요. 근데 경찰대 시험을 아무 준비 없이 보러 갔다가 65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맥락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제 애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되게 어렵다. 문제가 되게 특이하다라고 느끼긴 하는데 특이하지 않고요. 실제 개념을 더 깊이 물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대는 어쨌든 쪼끔 결이 다르고 사관학교 수능하고는 많이 다른 결을 가지고 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대는 문과만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수원수투만 가지고 뽑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과도 있고 뭐 전자공학과도 있고 뭐 경영학과도 있고 문과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과의 계열 분리 때문에 사관학교는 실제 수능과 똑같은 포맷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수원수투만 가지고 74 점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 가지고 8 문항을 가지고 26 점, 수능하고 똑같은 걸 가져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차 지원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 1 부에서 보셨던 것처럼 문과로 지원했으면 붙는 친구들이 이과로 지원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유불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는 전략을 좀 짜야 되고 그리고 이게 문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사관학교도 실제 선택 과목을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이거는 간단히 수능하고 똑같은 거라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올해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표점이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요. 수학 표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과를 지원했는데 수학이 35 점이에요. 근데 1 차를 붙었어요. 근데 수학이 80 점인 친구가 1 차가 떨어졌어요. 이과를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1 차를 떨어진 게 예비를 받은 거죠. 그 친구는 어차피 인제 예비를 받았지만 나중에 돌아서 붙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인제 사관학교에 전화해서 항의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표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표점의 문제라는 게 이게 수학이 표점이 되게 웃긴 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서 공통 과목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공통 과목은 모든 학생이 다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 기준으로 봐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의 예를 들어 성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예를 들어 칠게요. 이게 공통 과목인데 만약에 미적분 분해된 성적이 이게 미적분 성적이에요. 이게 미적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공통 과목 평균은 여기 있는데 미적분 평균이 여기 있네. 그러면 얘는 미적분이 쉬웠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적분 성적에서 점수가 까입니다. 내가 받은 성적보다 성적이 까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통 과목이 여기 있는데 확통 평균이 여기 있어요. 이게 확통 평균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확통이 공통 과목에 비해서 얘가 좀 더 어려웠네. 그러면 확통을 시험 본 친구들한테는 가산점을 줘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 과목이라는 게 수학이 아주 복잡한 계산이 진행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사관학교 시험에서는 수학이 표점이 아주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수학 표점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어떤 거 문제냐? 난이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난이도의 문제라는 게 작년에는 그냥 학생들이 느끼기에 킬러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틀린 문제는 다 틀리고 남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들이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난이도 이슈가 한번 있었잖아요. 6월 평가원 본 이후에 국가에서 난이도 이슈로 킬러급 문제를 없애라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사관학교 킬러급 문제를 없앴거든요. 근데 없앴는데 난이도를 유지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느냐? 중킬러급 문제들이 어려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이도가 다 어려워지니까 학생들이 맞춰야 될 문제를 틀려버리고 틀려야 될 문제를 맞춰버리니까 이러한 분포들이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수학시험을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망하니까 수원수투의 평균이 낮아져서 모든 선택 과목의 점수가 얘보다 높게 나온 거고, 그럼 높게 나오면 선택 과목 성적이 높게 나왔으니 점수가 어떻게 되겠다? 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점에서 불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작년과 올해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났는데 학생들의 이 문제에서 느끼는, 시험을 봤었을 때 느꼈던 난이도는 올해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표점 자체가 망가지는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대표적인 게 왜 그러냐면 수능처럼 모집단이 엄청 많아서 막 3, 40명 이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관학교는 진짜 보다시피 몇 명 없거든요. 그러면 몇만 명 중에 기아 같은 경우는 몇백 명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육해공 따로따로 계산을 했을 때 아마 몇십 명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그럼 그렇게 되면 표점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 실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수학 자체가 거의 도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학이 표점이 제일 높았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학을 못 본 친구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희 단과를 들었던 학생 중에 한 친구가 작년에 206사인데 215점인데 불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수학이 40몇 점이고 40점이고 나머지가 다 88점 막 이랬거든요. 국어 영어가 둘 다 80점, 88점 막 이랬는데 그 친구는 212점이 떨어졌는데 작년에 199점 받은 친구가 붙고 막 이랬거든요. 그럼 작년에는 수학을 못 봤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학 자체를 못 봐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시험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도박이라서 내년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수학이 키가 될 수도 있고 수학이 올해처럼 키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가장 많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 과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관학교도 선택 과목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계열이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는 분명히 이걸 고수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약간의 도박성이 조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과목이 돼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30분 이제 30문제 100분이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 얘기입니다. 경찰대는 80분 25문제라서 문제 수도 적고 난이도도 높아서 시간이 부족한 건 뭐 당연한 건 맞지만 수능과 같냐라고 얘기하면 전혀 수능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는데 첫 번째는 아까 국어 선생님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EBS 반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수능 특강이 조만간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럼 수능 특강 먼저 공부하고 그러면서 센수학 같은 문제들 풀면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6월 평가원 보고 수능 완성 풀고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실제 사관학교 시험은 경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반영이 EBS 반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조금은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여기서 참고로 경찰대를 준비한 학생들은 수능 특강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밖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다 경쟁이라서. 그러니까 경찰대를 다니는 저희 학생이 얘기해 준 건데 경찰대 다니는 학생 중에 저희한테 배웠던 학생 중에 한 친구가 엄청 고득점이어서 경찰대는 검토도 내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는 경찰대 같은 경우는 1차 성적이 탑3 안에 드는 친구들을 불러서 그 친구들한테 문제를 풀게 하고 난이도를 조절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시험을 이제 검토위원으로 들어갔다가 그 내용들을 저희한테 이제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학생들이 못 풀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제 경찰대원이라고 수능 특강을 안 봐서 그렇구나. 이거 수능 특강에 다 있는 문제들 변형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특강의 중요도는 경찰대는 꽤 높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사관학교는 아닙니다. 사관학교는 그냥 랜덤입니다. 랜덤이라서 어쨌든 반영이 경찰대는 사관학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 EBS에 반영이 되는 수능하고는 차이점이 가장 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인데 이게 학생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고1 수학과의 연계거든요. 그게 올해는 더더욱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난이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는 대신 킬러급 문제는 없애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고1과의 연계를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고1 수학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했었고, 그거는 경찰대랑 사관학교는 예전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난이도의 문제 때문에 그렇긴 했거든요. 근데 고1과의 연계성의 문제를 간단히 보면 이걸 학생들은 고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고1 수학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의 대표적인 게 문제를 한국말로 풀어 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집합으로 딱 표현합니다. 얘 집합 이거야, 이 집합 이거야. 그래서 다음 집합을 만족하는 걸 구해봐.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경찰대 같은 경우는 보통 25문제 중에 3분의 1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 9문제는 경찰대는 다 집합 표현으로 문제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고 와 이거 장난이 아닌데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실제 집합 표현이라든가 안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의 2차 함수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러한 해석들의 문제를 물어보는 게 사관학교 시험은 수능보다 거의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난이도가 훨씬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관학교 시험을 좀 더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고1 과정의 연계를 보통은 한 5, 6문제 정도를 해서 집합 표현, 2차 함수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 이걸 위해서 고1 수학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당연히 맞는 공부법이죠. 근데 사관학교 시험, 경찰대 시험까지는 이미 이제 지금부터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걸 할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수학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념의 문제라서 수투의 함수적인 개념이 잘 돼 있으면 고등학교는 수학적인 개념이 그대로 저절로 습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투의 개념만 잘 돼 있으면 실제 고1 수학도 충분히 습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고1 수학을 별도의 시간을 들여 할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수투를 열심히 하고 거기에 수투의 과정에서 고1 수학만 준비를 하면 충분히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사관학교랑 경찰대 수능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학습 흐름입니다. 학습 흐름이라는 게 수능은 저도 이제 수능 강좌를 하고 수능 이제 재수학원에서도 오랫동안 있었지만 보통은 6월 평가원까지는 다 기초다지기거든요. 그러니까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전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수능의 컬이라면 사관학교 시험은 바로 그냥 실전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개강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기본 개념은 지금 어느 정도 있다는 베이스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자체가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느껴져야 합격되고 좀 따라와야 사관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12월 달부터 기초부터 다지긴 하지만 그 기초가 약간 실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보면 이걸 이용해서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서 5월 달부터 실전 들어가고 마지막에 7월 달에 파이널 한 달 동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관학교 시험, 경찰대 시험 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문제를 가지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수업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문제를 좀 다룰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주요 문제들을 다뤄야 이제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난이도 이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올해 시험이어서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서 수학 시험이 정말 쉬웠다고 느끼는 친구도 있을 거고 정말 어렵다고 느낀 친구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올해 수능 본 친구들 중에서도 저한테 수능 시험 보고 와서 전화 와가지고 수학 요번에 너무 쉬웠는데 어떡하죠?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 막 96점 받고 막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전화 와서
선생님 저 고3 때보다 더 어려웠는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실제 개념의 문제인 거고, 요즘의 문제들은 다 개념의 문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과 다시 또 하나 추가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제 개념이에요. 이제 확실한 개념을 잡아서 보통 공부하는 방식, 차선책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는 열심히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뭐 센스학 같은 거 문제 풀고 막 이런 문풀 방식의 공부법을 택하거든요. 그래야 뭐 공부를 좀 한 것 같고. 근데 문풀 방식의 공부법의 한계가 분명히 요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라서 개념을 확실히 잡는 게 필요하고, 이게 남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공부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기출이 올해와 그 전 기출이 조금은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 이슈 때문에 조금 더 방향성을 다르게 가져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출의 기본 개념들은 다 들어있어서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출 문제, 평가원이 만든 문제들을 보통은 아름다운 문제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평가원은 문제를 잘 만들거든요. 근데 사관학교, 경찰대도 그렇게 문제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 중에서는 경찰대 사관학교를 갈 생각이 없어요. 특히나 경찰대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사관학교, 경찰대를 갈 생각이 없는데, 자기는 수능 시험을 보면 항상 한 개밖에 안 틀린다. 뭐 실수해서 2개 틀린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수학을 듣고 싶어서 수강하러 왔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 수업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관학교나 경찰대는 개념을 충실하게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기출을 제대로 분석해서 그다음에 이제 풀이에 접근법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학적인 지식을 제 지식을 알려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만 문제 해결법이 좀 더 좋을 거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학생들이 그쪽 방향성으로 좀 끌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이런 게 강의의 특징, 그 다음에 사관학교와 경찰대 문제의 수능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